안녕하십니까, 오군입니다. 오늘 복장이 좀 어떤가요? 좀 색다르죠? 제가 이거를 20년 전에 실제로 입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전역할 때 독사복이라고 하는 특전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실제로 입었던 옷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역복이라고 기념하는 옷인데 오늘 제가 입고 왔습니다. 좀 생소하죠? 참고로 이거 옷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살이 좀 빠져가지고 옷이 들어가네요. 저도 이거 거의 한 10년 만에 입는 것 같아요. 예비군 끝나고. 자, 왜 입었냐? 제가 항상 뭐 운동 얘기만 하고 뭔가 정보 전달하고 최근에 조금 뭐 안 좋은 이런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밌다면 재밌고 좀 무섭다면 무서운 군대 썰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사실 저는 트레이너가 천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루의 뿌리 근자인데 사실 이제 저는 군인이 천직이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군대 생활 되게 잘했고 실제로 제가 또 장기 대상자여서 소위 말하는 BQ 독신자 숙소에서 아파트로 제가 나갔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특전사는 팀 체제라 그래서 부사관이 11명에서 한 10명, 이제 중대장, 대위가 1명 이렇게 팀 체제인데 그게 한 1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150명에서 소위 말하는 10%만 아파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이 모범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천직이 군인이었다 생각을 해요. 실제 장기를 지원했었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사실 제가 장기를 이제 철회한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대를 시찰하려고 군사령관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뭐 간부가 내려오고 뭐 임원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막 그때 당시에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과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 씨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여단장이 뭐가 이상해졌는지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부대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부대를 지을 때 사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되게 풍수지리에 능한 그런 사람한테 이 터를 제가 잡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실제로 소래산과, 제가 뭐 정확하게 공개하면 좀 안 되니까 소래산과 어디 이렇게 해서 분지 형식으로 이 산 속에 품고 있는, 실제로 이겁니다.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의 부대를 그 당시 유명한 풍수지리사한테 이거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외부로서는 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바깥으로는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책을 크게 둘러싸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우리 뭐 그런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예비군 이런 데인 줄 알아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뭐 땡땡 5일 부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령관이 볼 때 너무 부대가 잘 안 보인다. 우리 부대를 돋보이고 싶다 해서 부대가 제가 당시 근무했을 때 한 30에서 3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들도 한 수령이 37년 되는 거예요. 엄청 길게 쫙 뻗어서 부대 정문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멀리 봐도 부대 내부가 안 보이게끔 은원패가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나무를 다 자르래요. 그래서 저는 전역 대상자인데 뭐 자르라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나는 띵가띵가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부대마다 할당된 그 나무를 자르러 갔어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또 부대에서 또 짬 바이블 있죠. 주임원사님이 어떤 한 분이 명리, 사주 이런 거에 또 능하신 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이제 30몇 년째 근무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들었다. 여기는 뭐가 있어서 여기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되는 이 터에 뭐 말뚝을 박으면 이 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 나무가 이 부대의 어떤 음기가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그 자궁에 딱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실제로 우리 부대에 성기상이 있거든요. 실제입니다. 성기상이 있는데 이게 음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사건 사고를 그 나무들이 뿌리를 박음으로써 막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아니 뭐 힘이 있나. 여단장이 뭐 자르라 그러는데. 그래서 각각 배정이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무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톱으로 썰고 막 한 달 내내 작업한 것 같아요. 막 진짜 30몇 년 나무 이거 잘 안 썰리잖아. 막 판이 이만한데. 그래서 이걸 한 달 내내 잘랐어요. 근데 그 해 큰 사건들이 부대에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얘기할 건데, 알포인트 사건 아시나요? 알포인트 영화? 베트남의 이 전쟁에
다 파견됐는데 갈 때는 13명이었다고 치면 딱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자 딱 찍었어. 근데 점점 어떤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저택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고 뭔가 사람이 죽어나는데 갑자기 정신병이 확 들어다가 나중에 딱 봤더니 그 동료 한 명이 없는 사건. 그 알포인트 영화. 줄거리가 맞나요? 우리가 수영 훈련을 가면은 페어를 정해줘요. 1페어, 2페어, 3페어, 4페어. 왜냐? 서해의 바다고 특정 섹터를 우리가 군부대가 빌려요. 서해 이제 꼬치 해수욕장이라고 아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꼬치 해수욕장에 7851 부대 훈련장이라고 명칭이 있고 철책을 막아서 저희가 특전사가 빌렸습니다. 제경 여단 쪽이. 뭐 밑에 여단 쪽은 다른 쪽의 수영 바다 쪽을 빌리고요. 그래서 해상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해상훈련은 보통 어떤 부대의 어떤 그런 명령 지시받은 임무에 따라서 뭐 2주에서 3주를 가는데 서해 바다고 이런 어떤 조수 간만의 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배를 타고 ABS 보트를 타고 쫙 나가요. 그러면 이제 교관이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 2에서 3m. 근데 파도가 치면 이게 3, 4m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영장처럼 내가 발을 딛고 싶다고 디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페어를 정해서 스칼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스칼링을 하면 교관이 저기를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30분에서 1시간을 갔다 와요. 그러면은 교관은 보트를 타고 저희 고참들은 인명구조 라이프 가드를 적십자에서 따서 그 빨간색 그 인명가드 있잖아요. 라이프 구조대는 거기를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니까 그게 지겨운 거야. 군생활은 매번 하다 보면 이게 매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땡볕에서 자기 얼굴 타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발이 안 닿고 내가 저기까지 안 가면 쉬지 않는 거를 아는 거예요. 또 신체 강화 체조가 유행을 했죠. 물도 먹이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면 가야 돼. 근데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페어를 정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1페어 하고 물에 들어가고 2페어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3페어 하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IBS 보트를 타고 내려서 발이 안 닿는데 자 저기 출발하면은 평형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30분, 1시간, 이틀, 2주, 막 3주 되면 이제 지겨워. 그러면 이제 한 번에 1.5km, 2km 갑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파도가 많이 치고 어떤 날은 또 파도가 안 치고 그럼 이제 이게 막 몸이 빠지니까 그냥 진짜 힘 빼고 수영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석인데 중간중간에 페어에 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 말 그대로 페어니까 내 생명줄이에요. 내가 만약에 수영을 2-3시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나를 응급처치해줘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던 조교나 교관님들은 큰 틀을 보지 한 명 한 명의 숨을 쉬거나 호흡량을 체크를 못해요. 근데 어떤 조의 페어에서 쭉 가는데 동료가 조금 처지는 거예요. 야 빨리 와 하고 손을 끌어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도 끌어주니까 또 자기가 힘이 들면 동료도 자기를 끌어줬대요.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을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무렵에 나올 때도 똑같이 1페어, 2페어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략 한 10페어 정도였나 봐요. 10페어 하는데 동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왜냐면 교관도 몇 시간째 그 사람을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조교들도 고참들도 그 사람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동료 어디 갔어? 야 너 걔 어디 갔어?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막 보트 막 출동이 걸려서 막 찾으러 다녔어요.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어디서? 저 멀리 파도를 따라서 저 멀리 이제 그 사람이 익사한 거예요. 그러면 걔는 몇 시간 동안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면서 수영을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복귀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헌병이 오고 막 기무사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해에. 아까 말했던 나무를 그 자른 해에 나무는 봄에 쳐냈죠. 근데 그 해에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걔가 죽은 애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죽으면서 이 동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끌고 갔나 봐. 시체니까
이렇게 쭉 끌면 걔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끌어주니까 쭉 가면서 이 동료를 얘가 끌어줬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몇 시간씩을 끌어주고 얘가 당겨주고 끌어주고 그러다가 손을 놓았는데 얘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계속 갔던 거야. 몇 시간씩 계속. 그러다가 끝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데 동료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의 사망사고가 하나 생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부대가 난리가 난 거야.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육군 내에서 막 평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는 소래산이니까 부대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 북한이나 여론에서 어떤 등산객으로 가장을 하고 어떤 부대의 훈련, 위치, 어디에 탄약고가 있고 어디 여단본부가 있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부대다 보니까 탄약이나 뭐 폭약물, 제가 주특기가 폭파 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대가 은원폐돼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근무 설 때는 나무, 37년 된 나무에 이런 초소리 2층을 만들어서 주간이니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각을 가진 데서 근무를 서고요. 야간에는 거수자라고 하나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제가 너무 이제 전역한 지 오래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서 은원패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특전사는 부사관 체제니까 병사들은 필수적인 어떤 여단 본부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PX 아니면 행정병을 서고요. 전투 인원들이 실제로 외곽 근무를 다 담당을 해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외곽 근무만 계속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어떤 한 주는 계속 뭐 다른 것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외곽 근무를 나갔어요. 근데 외곽 근무를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식으로 1-1, 1-2, 뭐 2-1, 2-2 그래서 근무 2시간 서고 1시간 휴식하고 근무 2시간 서고 1시간 휴식 이거를 주간 야간 계속 밀어내요. 근데 어떤 초소를 갑자기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어떤 초소를 또 갑자기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는 특수부대니까 거수자가 뭔가 우리가 어디 근무 서는 걸 위치 파악을 못하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타도 많았고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지원해서 왔는데 너가 견뎌내야지. 그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쉬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여론화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게 바깥에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어떤 사람이 저도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딱 그 은원패 해가지고 이렇게 창문만 내민 토담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보면 그냥 흙으로 다 쌓아놓은 동상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초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볼 수 있게 이 망원경 같은 거 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열 수 있고 이렇게 시야 확보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은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요. 그러면서 야 무슨 일 있으면 야 얘기해. 그러면 이제 밑에 후임 쫄따구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피곤한 거야. 막 오늘 훈련하고 막 그래서 막 근무를 서는데 저기 멀리서 소래산이라 그랬잖아요. 500고지 정도 되거든요. 새벽 2, 3시에 누가 산에 올 일이 있을까요? 되게 험난하거든요, 그 산이. 일반적인 등산객은 안 와요. 왜냐? 거기를 들어가려면 들어오는 초입이 한 5km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산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서 인천대공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초입이 5km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능선을 타고 올라와야 소래산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온다는 건 야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어떤 형상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정지! 펩시! 암고를 댔죠. 그날에 암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펩시면 수증기 나와야 되거든요. 수증기래요. 누구냐? 나 누군데? 그러면 보통 자기보다는 상급자니까 이 시간에 나왔겠죠. 근무 중 이상무 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근무가 끝나면 상황일지 적어야 됩니다. 거수자 발견해서 이런 조치했음. 그리고 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직 사관실에서 뭐 이래서 네, 뭐 보고합니다. 이래서 거수자 발견해서 초동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칭찬을 받잖아요. 조치 잘했습니다. 이중사. 조치 잘했습니다. 이하사. 네, 그대로 업무 잘 서주십시오. 근데 어떤 친구가 보고를 했는데 그 당직 사관실에서 그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 들었단 말이야. 나 누구야? 그리고 이 사람 암고를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 친구가 암고를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잠결에 졸려서 그냥 헛것을 봤나 보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부대는 밀어내기 식으로 근무를 서고 어떤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또 어떤 부대가 또 외곽 근무를 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부대가 훈련을 나가면 다른 타 부대가 외곽 근무를 서주는 거예요. 밀어내기 식으로. 이거를 경계 근무주라 그러는데 동일한 사건이 그 자리에서 계속 발생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저희의 부대 고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왜? 산이 있고 지리적 위치가 바위가 있고 높으니까 나무를 대어서 은원패를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리고 토담이 있어서 바깥에서 너무 외부가 잘 보이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창문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구타가 일어나고 그 후두개 패니까 얘네들이 고참이 자고 있을 때 특수부대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실탄을 줬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포승줄이 있잖아요. 포승줄로 고참이 자고 있을 때 창문에다 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원혼들이 이제 이승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야. 내가 억울하게 군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을 마감했지만 죽임을 당한 거잖아, 스스로. 왜? 고참이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저도 사실 내무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밀어내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무 밑둥이 하나가 날아갑니다. 나 부대 훈련 몇 달 전에 갔다 왔을 때 저기 근무를 섰는데,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제가 경계 근무주를 섰는데 우리 부대에 있는 그 초소에 나무가 없어지고 초소가 막혔어요.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죠. 근데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거수자가 발동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암고를 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보고를 하면 누구라고? 일단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당직 사관은 대대장을 대리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 이름을 알잖아. 그래서 그 친구 따로 부릅니다. 너 진짜 그렇게 들었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고참 데리고 와봐. 고참을 모르지,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얘는 초급 하사니까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김철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김철수라는 이름은 10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단 말이야.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암고를 대면서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많이 생겼냐? 부대에 30년이 넘는 나무를 베고 나서 한 부대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죠. 훈련하다가 생을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이 친구를 죽게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만을 살리려고 했는지 서로 죽은 상태에서 끌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물귀신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 일은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부대를 털을 잡을 때 유명한 풍수지리사가 얘기했던 그 어떤 얘기들을 안 믿었던 그 당시 부대의 지휘관의 그런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억지일 수도 있어요.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얘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 부대에서 51개월을 생활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혹시 좀 다른 얘기가 군대 썰이 조금 재밌지만 무서운 얘기가 또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는 제가 좀 섬뜩한 얘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재밌는 제가 또 군대 썰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대 특징상 간부지만 또 이게 부대 내규상 특수부대니까 병사들은 필수 인원만 부대에 있고 90%가 대부분 다 초급 간부 중사들입니다. 그 말이 즉슨 부대의 어떤 출동 가용 인원이 항상 70%를 넘어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휴가를 나간다거나 BQ 그다음에 독신자 숙소 그다음 저처럼 뭐 나가 있는 외부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항시 전쟁에 대비한 그런 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신자 숙소에 있을 때는 그 주말에 출타 외박하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너무 고되고 너무 훈련이 힘들고 내무 생활이 힘드니까 내가 외박 나가면 풀어야 되잖아. 이 20대 때 가득한 그 열정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 20대 때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치마만 두르면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부대가 정문으로는 이제 인천대공원 쪽으로 나가는 거고 후문으로는 부천 북부역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부천 북부. 그 당시에 부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유명했고요. 중동일 겁니다. 상동에도 그 당시에 무슨 뭐 KBS 이런 데서 나올 만한 엄청 큰 나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천 북부가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의 이제 놀이터였어요. 거기에 노스페이스에 MLB 모자 쓰고 구렛나루 없고 얼굴 까무잡잡하면 다 특전사야. 근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폭발주특기 후임이었고 두기수 후배였어요. 되게 밝은 친구였어. 이 친구랑 나는 외박 나간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본가가 부산이다 보니까 뭐 외박을 나가도 본가를 가지를 못해요. 근데 뭐 재경여단 쪽에 예를 들어서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외박을 나가면 본가를 가겠죠. 근데 다들 이제 군대들 선후배들 이렇게 막 2년씩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3년 차가 되면 간부지만 이제 초급 간부라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나가게 됐고 그 친구가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배가 후배를 밥을 사주러 갑니다. 야, 너 이제 고참이 됐구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 야, 술 한번 먹으러 가자. 근데 이 후배가 특기가 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겼고 얘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구야. 그냥 들이대. 무조건 들이대. 그 어떤 사람도 무조건 들이대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특기가 있어요. 신에 가까운 기술인데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탁 날리면 그 어디라도 테이블에 정확하게 맞춰요. 정말. 우리가 부천 북부역에 지금 말하는 헌팅 포차 같은 개념이 있다면 저희도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21살 3월에 입대해서 제가 이제 2년 채우고 23살에 나갔다면 저는 이제 그냥 끓는 나이야. 근데 그 친구도 저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랑 연생은 똑같은데 나한테 후배니까 이군 하사님, 뭐 이군 중사님 이렇게 존칭을 썼어.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기수가 굉장히 엄격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막 하는데 고참이 이제 장난친다고 야 너 저 가서 야 한번 까대기 한번 쳐봐 이제 소위 말하는 헌팅 한번 해봐 이건데 그러면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아이씨 봐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뭐 가방에서 막 이게 책을 꺼내요. 그래서 막 툭 찢더니 이렇게 막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 그래서 종이를 접어요. 딱 해가지고 이훈 하사님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쟤. 툭 하면 푹 하고 여자가 뭐야? 그러면 걔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막 웃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애가 그냥 멋쩍게 막 이렇게 가. 근데 요즘 말로 애가 대가 세요. 쪽팔림도 없고 그냥 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집도 좀 잘 살았고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기가 좀 셌고 그냥 뭐 부족함 없이 자랐던 애야. 그래서 가서 또 얘가 좀 약간 어버버해요. 생긴 거는 진짜 잘생겼거든요. 남자답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부리부리해가지고 요즘 말로 좀 약간 예쁜 뭐 변우석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옛날 말로 고수 같은 타입이에요. 이렇게 막 다비드 같이. 근데 하나 흠이라면 좀 조금 이렇게 좀 단신이었어. 그래서 단신을 숨기려고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들썩들썩 하는데 그게 여자들한테 되게 귀여운 포인트였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도 뭐야 하면서 다들 좀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럼 얘가 가서 막 얘기를 해요. 한 5분 10분 막 얘기하다 갑자기 막 손짓을 나한테 오라고. 그럼 이제 합석하는 거야. 합석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막
이제 술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항상 이게 필름이 끊겨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때 당시 혈기왕성하니까 서로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12시 되면 우리는 무조건 부대에 귀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여자랑 가는 거예요, MT를. 그리고 막 부대 안 들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얘가 엄청 밝아가지고 술도 막 취했다가 막 깼다가 하면서 막 이런 친구였어,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친구만 같이 나가면 너무 외박이 재밌는 거야. 술을 사주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 왜? 저는 성격이 지금 이렇지만 군대 때는 좀 근엄했어요. 근엄했고 고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배들이 무서워하는 고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하면 바로 헌팅해 오고, 하면 헌팅해 오고. 술이 이 정도 챘어도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군인들만 잘 가는 바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여사장님은 꼬실 정도였어요, 걔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사고 쳤냐면 다른 이제 그 간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초급 간부가. 그날에 출타한 인원이 뭐 몇 대대 누구 어디 누구 이렇게 다 쓰고 나가거든요. 정문초소 뭐 후문초소 나갈 때. 근데 12시 전에 귀소를 안 하면 이제 그 대대의 사령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당직 사관도 이제 아는 거야. 얘 어디 바에 있구나. 그리고 당직 사관이 이제 대대장한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자기 차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중위나 장교들 해서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막 술이 꽐라돼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얘가 성격이 진짜 밝은 애고 하나 흠이었다면 술을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뭐 여자랑 MT를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 지갑이 다 털려 있다거나 아니면 잘 돼가지고 너무 잘생기니까 여자가 호감을 얻었는데 얘가 이제 MT를 갔다가 그냥 뻗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친구였어. 그러니까 단 하나 흠이라면은 술을 못 이기는 거. 그냥 자기가 술이 취하면 그냥 뻗는 거. 이게 흠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항상 이군 중사님 오늘 출타만 하십니까? 막 이런 애였어. 제가 전역하는 해가 6월이었거든요. 09년. 이 친구가 저보다 2기수가 낮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 기수 차이가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역이 저보다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뒤겠죠. 그럼 이 친구도 이제 전역 대기자였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우리 부대가 만들어진 지 한 30 몇 년 됐고 우리 초대 여단장이 노태우였거든요. 이 터를 만들 때 소위 말하는 김신조가 막 와가지고 나 북한에서 왔수다 뭐 따로 왔수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김일성의 목을 딸 수 있는 어떤 자원을 만들자 해서 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풍수지리가에게 어떤 터를 해달라. 근데 이 풍수지리가가 이 터가 특수부대원을 어떤 양성하기로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의 이 뱃속에 있는 자궁처럼 산이 후문으로는 부천 북부 이게 막아주고 있고 정문으로는 인천대공원이 5km가 쭉 들어오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어떤 이렇게 자궁을 이렇게 뜻하는, 그래서 음기가 가득해서 정문에 남성의 성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기상을 가기 전에 이렇게 정문이 쫙 있다면 부대가 만들어진 지 30년에서 37년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뚝을 박아놨어요. 나무로 크게. 이게 수십 그루가 있어요. 그 해에 여단장이 사령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그 나무를 베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작업을 같이 한 게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이 친구랑 나이트도 다니고 이 친구랑 헌팅을 했던, 저는 그 친구랑 또 제 주특기 후배니까 같이 뵀던 거예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저는 그 당시 이제 전역하기 전이니까 어차피 나는 나가면 사회인이니까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뒤로는 그냥 잘 안 나갔어요. 왜? 나는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전역할 거니까 뭐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전역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는 이제 완전 고참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병장이었고 제가 157기였거든요. 그 후배가 159기였어요. 그리고 161기 중에 또 제 주특기 후배가 있어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164기인가. 이렇게 총 4명 정도가 그날 또 출타를 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159기 친구만 있으면 그냥 나이트 가서 여자 꼬시고 놀고 그날 이렇게 재밌게 노는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어떤 민간인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투게 됐어요. 그 결론은 얘네들은 맨날 훈련 받는 친구들이니까 그 민간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잘 끝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뭐 훈계하고 말았는데 이 민간인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쳐서 나중에 역으로 경찰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나중에 여죄를 캐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 후배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됐고 술 기운에 이거는 범죄다라는 판단에 그걸 막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한 6, 7명이 많았고 제 후배들은 3, 4명으로 이렇게 딱 있었으니까. 그 범죄는 여성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미끼로 전화해서 이렇게 성 관련 이런 거 사면 너 왜 내 동생 이렇게 해? 이런 식의 어떤 모텔 앞에서 망보금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 후배들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여자들이랑 모텔에 가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지 새끼들 뭐지? 뭐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또 그런 여자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와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러지 마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조끼 탈로 보냈대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서에 잡히게 됐고 그런 와중에 나 군인한테 구타당했어. 저 군인한테 맞았어요. 이렇게 해다가 이게 역으로 그럼 어떻게 생겼냐 하는데 그 부대에 노스페이스 가방에 MLB 모자 쓰면 다 특전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부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천지검이랑 경찰서랑 기무사, 헌병이랑 같이 들어와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부대에 얼굴 다 있으니까 얘들이라고 이 사람들입니다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제 부대 후배 4명이 정확하게는 3명이죠. 한 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3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구타했고 민간인.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계속 소식을 전하잖아요. 뭐 이우근 중장 잘 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전하고 저도 한 번씩 뭐 친구들 뭐 내 후배들이 그립고 그 친구랑 나랑은 연생은 같지만 내가 빨리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뭐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지내냐? 했는데 그 친구가 술이 엄청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우근 중사님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그때 너무 싫었다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막 싫었다고 그때 미안했다. 나도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뭐 그랬다. 내가 뭐 악연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러지 마라.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 근데 그 친구는 충북 옥천에 사는 친구였고요. 저는 부산 쪽에 살았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 10년도죠. 갑자기 같이 강제 전역당했던 그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뭘 하느라 전화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 그 단톡 같은 게 비슷한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밴드 같이. 근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날렸던 어떤 여자라도 다 꽂혔던 그 친구가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집도 좀 부유했었고 좀 항상 밝은 친구였는데 저도 그게 믿기지가 않았던 거야. 진짜? 근데 그냥 그 친구 장례식은 못 갔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아직도 너무 가슴에 있는 일인데 그거를 떠나고 싶은 거야. 돌이켜보면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지 말라고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여기가 다 좋은데 그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서 성기 그게 있고 나무 뿌리를 박아놨는데 절대 베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그 지휘관의 선택으로 뱄잖아. 나는 그 친구랑 같이 신나게 한 달 동안 뵀는데 그럴 친구가 아니고 술을 먹으면 항상 뻗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뻗지도 않고 그 사건 사고 일어나고 역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특전사 최초로 강제 전역을 당하고 다른 후배들은 잘 살았거든요. 그냥 내가 군대를 불명예 전역 당했다는 것 뿐이지 그냥 공무원이나 뭐 기업체만 안 들어가면 개인 사업하면 되잖아요. 다들 잘 살았는데 이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나한테 그 기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영향이 내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만 하고 그리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 그 나무를 뱉고 베지 말랬던 나무를 뱀으로써 제 생각인데 이 부대 터가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게 있었고 자궁처럼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음기가 강해서 어떤 성기 상징물이 있고 그 나무를 뿌리를 박음으로써 음기를 눌렀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베버림으로써 그 음기가 강해졌고 그 기운이 제 생각이지만 그 친구에게 많이 조금 영향이 가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색을 좋아하고 뭔가 그냥 재밌는 친구였고 그냥 좀 즐거운 친구였는데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저는 절대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 이 군대를 올 이유가 없었던 친구였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 나무의 영향이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오근입니다. 오늘은 선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면 우리 부대 특전사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를 조금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육군 예하에 특전사라는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급, 그러니까 하사라는 계급을 달고 임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은 소위 말하는 저희 동기들만 훈련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하사로 임관하면 다시 3개월을 특수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저는 50땡땡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갔더니 제 부대 선임들이 없는 거예요. 제 동기들은 부대 선임들이 있어가지고 각 잡고 이렇게 내무생활 딱딱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아무 선임들이 없고 그냥 이상한 아저씨 같은, 요즘 말로 이제 행보관님이죠. 그냥 허허허서 너희들이 뭐 몇 끼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지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부대가 이라크 삼진으로 갔다가 오와서 휴가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개판이 된 거예요. 왜냐? 부대 안에서 생활하면은 특전사의 전통에 따라서 구타, 폭행 이런 어떤 내무 부조리가 있는데 그런 이라크 이런 쪽으로 가면 유엔군 산하로 이라크, 소위 말하는 미군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군 쪽에서는 꽤 높은 직급의 어떤 간부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그러니까 많은 눈들이 보니까 이런 부조리나 폭행을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너네 한국 가면 두고 보자. 그래서 그 선임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제 부대 선임들이 휴가를 다 복귀했어요. 왔는데 와,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눈에서 전부 다 눈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저희들은 또 동기들이랑 보름 동안 되게 하고 막 PX도 다니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임들한테는 우리가 눈에 까신 거야, 제 동기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체 강화 체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 좋으신 거 보이시죠? 특전사에는 여러 어떤 신체 강화 체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하는데 제일 흔한 게 말리기라고 합니다. 철제 캐비넷이 있고 철제 캐비넷 위에 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철제 캐비넷이 보면 이상하게 내 눈높이가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상하게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억지로 편 자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검정색의 이런 좀 이렇게 짓눌린 듯한 고무로 뭔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긁힌 듯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니, 특전사면 예산도 많고 뭐 총도 되게 좋은 거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캐비넷이 찌그러져 있지? 알고 봤더니 밤만 되면 12시에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군기를 잡는 거야. 그러면 철제 캐비넷에 발을 올리고 손을 뻗어서 물구나무를 섭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저희끼리 말리기라고 하는데 땀이 떨어지는 걸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는 게 마를 때까지 말려요. 그걸 말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발로 차면 두르륵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위에 군장이 떨어지고 발이 막 캐비넷에 박히고 와장장장장 하면은 다시 일어서서 열중샷 하면 다시 또 말립니다.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 내가 초임 하사고 소위 말하는 쫄따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겪는 뭐 이 정도는 다 우리 특전사 선배들도 다 겪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 내무반에 저보다 약 조금 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냥
후배니까 기술의 어떤 군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야. 예를 들면 2층 침대가 있었어요. 부대의 선진화라 그래서 뭐 야전대 가면은 그냥 침상이 있었겠지만 저희 특전사는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자면은 조금 움직여도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빵씨 야이씨 이렇게 발로 찹니다. 그러면 바로 야 하사 이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난리 납니다. 이 반응 시간이 1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이 무조건 그냥 발로 차는 거야. 야, 씨, 야, 하사 이건 이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뭐 했냐? 이러면은 예, 뭐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부르면 관등 성명을 대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직위가 계급이 하사였고 이육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사 이육은 네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든 화장실이든 똥 쌀 때든 오줌 쌀 때든 언제 어디서든 그러면 내가 자지 않으려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찬다는 건 전 알아. 나는 이미 정보가 있어. 그래서 안 자려고 버티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자 이욱은 하면은 야이 씨발 내려와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여러분 2층 침대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2층 침대 점프해서 내려가면 점프해서 팍 서야 됩니다. 그냥 진짜 무슨 파쿠르 하는 사람처럼 딱 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다닥 탁탁탁탁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날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3년 넘게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죽고 싶다까지 생각을 진짜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자 여러분 그 당시가 뭐 내가 1병, 2병인데 상병이 나를 괴롭히거나 1병이 나를 괴롭혀도 1년만 참으면 됩니다. 아니면 1년 한 3개월만 참으면 돼요. 왜? 내가 상병만 되면 나를 못 괴롭히니까. 근데 특전사는요 2년을 참아야 됩니다. 2년.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2년 동안 야, 자,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 사람한테 고통스럽게 당하고 맞고 잠도 안 재우고 그냥 계속 코 군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너는 파이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정도 지경이었냐면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다른 후배가 있지만 저한테는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배들이 원래 저를 어떤 군기를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저를 군기를 잡을 군번이 아닌데 너무 그 사람이 저한테 악의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밑에 후배 저보다는 선배인 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씨발 내가 죽느니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제가 칼을 갈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 거야. 난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나무를 베라는 작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힘들잖아요. 또 그 사람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에 제가 칼을 계속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괴롭히다가 자기가 전역할 때 다 천사로 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전역식 때 안 갔습니다. 그냥 왜? 나도 고참이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자리에만 제가 있었고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만 갔었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안 갔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전역할 때쯤에 웃으면서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생을 어떻게 보면 끊을까도 막 이런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잠을 안 재우고 수십 번씩 깨리고 수십 번씩 때리고 수십 번씩 부르면 저는 2층 침대에서 수십 번씩 뛰어내리면서 무릎이 부셔져라 하면서 제가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도.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하고 나서 아이포인트 사건이 일어나고 제 부대에 종이 비행기 날리는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가 그 해에 부대 단톡에 그 제 선임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덤프트럭을 이 선임이 생업으로 몰았는데 여러분 덤프트럭이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엔간해서 사고 나도 안 다칩니다. 이게 그냥 탱크예요, 탱크. 근데 이 사람이 뭐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절벽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덤프트럭이 전복을 당하면서 그 철덩이랑 같이 이렇게 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뭔가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진짜로 기절을 했었고 의식이 없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임들끼리 뭐
격투를 해서 우리 선배들인데 돈을 모아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않겠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주냐. 근데 제가 잠깐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특수부대로 나오면 약간 그런 소방이나 어디 이렇게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했었는데 전남에서 그 선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멀리서 봤어요. 왜냐? 잊혀지지가 않거든. 그 얼굴, 그 모습이 나를 그 3년 넘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멋쩍었듯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우나, 잘 지냈냐? 근데 저는 선배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예, 뭐 잘 지냈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몇몇이 떠오르더라. 너 얼굴이 좀 생각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씨발 뭐라는 거야. 사람 죽이려고 해놓고 이 사람 너무 진짜 얼굴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자리니까 그 소위 말해 여러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받아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왔죠. 부산으로 시험만 치고. 그리고 나서 몇 해 정도가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생업으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아주 큰 사건 사고가 나서 이제 생명의 위기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생은 아닌데 이혼을 하면서 어떻게 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주를 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왜냐면 그 사람의 소식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너무 괴롭혔고 그냥 부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우리의 그냥 뭐 말리고 때리고 그냥 맞고 그냥 기수적으로 이런 그냥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다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제가 공호군번이거든요. 라떼는 다 있었어요. 저희 선배도 더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집어서 저한테 미안했다. 너 생각이 났다라고 진짜 전남 소방공무원 시험장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특전사 출신들은 다 특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제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선배들 무례하게 하는 건 소위 말하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괜찮습니다. 뭐 다 털어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속에 응어리가 있었어요. 뭐 씨발 너는 그렇게 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당시 진짜 힘들어서 제가 진짜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잠이 깊게 못 드는 그런 어떤 불면증까지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나무를 뱄다고 했잖아요. 음기가 가득한 그 터에 절대 베면 안 되는 30년 넘은 그 소나무들, 느티나무들. 이 나무를 제 종이뱅이 날리는 후임과 여러 선임들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알포인트 사건과 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과 수영을 한 거죠. 그럴 사람이 아니고 부유했던 친구가 그냥 그냥 이유 없이 다음 해에 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이 선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개인사지만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게 되고 그 몇 해가 지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 아니면 병사로 자기가 어떤 그런 병으로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 그 나무를 베고 나서 절대 베면 안 되는 나무를 베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나무에 얽혀 있던 그 선임과 제 후임과 그 다음에 그 해에 저랑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다른 부대의 어떤 저의 동료들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좋아요가 좀 좋다면 제가 또 많은 얘기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군이었습니다.